네, 전기실기 단답형 19번째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이제 쓰는 문제예요. 플리커 현상 그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원인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한 플리커로 인한 영향 그리고 경감하는 대책 이렇게 쓰는데 이게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플리커라는 거는 깜빡거림, 깜빡거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플리커가. 그래서 이 깜빡임 현상, 깜빡임 현상을 보통 플리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로 양상이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 전기에서 말하는 플리커는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플리커 깜빡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여러분 이런 거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아마 형광등 같은 거에서 보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깜빡하는 거 느낀 적 있을 거예요. 이게 가시적이라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플리커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플리커 현상과 또 다른 플리커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TV나 형광등, TV에서 예전에 이제 아날로그나 LCD TV 이 브라운관이나 또는 이제 브라운관도 오래된 거네요. LCD 디스플레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냥 볼 때는 몰라요.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이거를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를 들이대보면 이게 이런 화면에서 줄이 계속 삐끗삐끗하고 올라가는 이게 줄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보셨을 거예요. 예. 이런 것도 플리커 현상이거든요. 이게 눈으로는 보질 못하지만 이 영상의 셔터 스피드가 요 셔터 스피드로 올려보면은 이게 중간에 이렇게 싹 보이는 이 올라간 속도랑 이 플리커에 있는 요 길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주파수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여기서는 전기 쪽에서는 이제 주파수 쪽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실제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또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요것이 이제 우리가 전기에서 말하는 그 플리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플리커는 다 그거예요. 가시적인 깜빡임. 예. 이게 깜빡깜빡깜빡 계속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그 현상이 바로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플리커 현상은 왜 발생하냐면요. 전압 변동으로 인해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압 불안정으로 인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얘도 그거에 대해서 깜빡깜빡하는 주기적으로 깜빡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다르게 깜빡깜빡하죠. 네. 형광등이 만약에 주기적으로 깜빡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안전기가 나간 거고요. 자, 어쨌든 전압 변동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플리커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 조명 같은 게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좀 나눠서 할까요? 현상은 깜빡임 현상. 현상은 깜빡이 현상. 그리고 원인은 전압 변동에 의해서. 네, 전압 변동. 변동 원인.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영향은 뭘 주느냐? 네, 플리커로 인한 영향. 조명이 깜빡거립니다. 깜빡거리면은 이제 거슬리죠. 네, 우리 느낌에 거슬려요. 그래서 작업 시 피로도를 증가시킴 뭐 이런 뜻도 있고 어쨌든 좀 거슬리고요. 전자기기가 오작동될 수 있죠. 전기기기, 전자기기, 예. 정밀기기 같은 게 보통 이렇게 전압이 불안정하면 오작동이 가끔씩 나요. 예. 그러면 껐다 켜주면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네. 세 번째는요, 설비들의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설비의 성능이 저하가 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그 불 같은 거 껐다 켰다 계속 그러면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게 우리 스위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압 변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동기나 특히 전동기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꾸 성능이 더 저하가 되겠죠.
네, 그리고 전력망 전압 품질이 악화가 됩니다. 전력망에서 전압이 품질이 악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요거를 감소시켜야죠. 경감시켜야죠. 그래서 경감하는 대책이 있는데 플리커 현상을 경감하는 방법, 이게 전원 측하고 그리고 수용가 측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전원 측에서 생각해 볼게요. 왜 이거 일어나죠? 네, 전압 강화 때문에 어, 이 전압이 다 제대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그 저기 변전, 그러니까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변압기 쪽에 보면요, 그 전압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조금씩 계속 변동해요. 이렇게. 예. 어쩔 때는 380이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380이 넘을 때도 있고, 390 나올 때도 있고, 378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말은 하여간 그렇게 계속 이게 전압이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사실. 예. 근데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쓰는 건데, 이게 심하게 불안정하면 플리커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 그럴 경우에 전압을 넉넉하게 공급하면 되겠죠. 전원 측에서는. 그죠? 그러면 승합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가 이게 쇼트가 나거나 그러면 단락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단락될 경우에 용량이 큰 계통으로 공급을 하시면, 그걸로 전력 공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 이 정도는 단락으로 여기지 않죠.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을 단락 용량으로 본다면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단락으로 보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또 플리커 현상이 경감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는 것. 예,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플리커 프리 같은 그런 거겠죠. 예, 전용 변압기로 그렇게 공급하는 방법이 일단 전원 쪽에 있고, 가장 저기 한 건 이제 승합 이쪽이 많이 될 거고요. 자, 수용가 측에서 이제 요거를 하는데, 수용가 측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럼 우리 흔히 알겠지만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방법이 일단 아까 그 앞에서도 좀 했었지만 리액터를 갖고 보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원계통에 리액터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거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전압 강화 보상. 결국은 전압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요. 그거를 보상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효 전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역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네, 여기가 이만큼 커졌다가 요만큼 됐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요렇게 되는 거를 변동분을 흡수해가지고 요거를 움직이지 않게. 그러면 이제 변동률이 아무래도 줄 테니까. 그래서 무효 전력 변동분을 흡수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경감시킵니다. 흡수죠. 흡수. 네, 이런 식으로 경감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리액터를 하는 방법, 리액터 분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여기 첫 번째 리액터 분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리액터 해가지고 이거 보상하면 보통 뭐 쓰죠? 그러니까 우리 역률 개선할 때는 병렬 콘덴서를 쓰죠. 근데 예, 리액터로 쓸 때는 직렬 콘덴서를 쓰죠. 직렬 콘덴서를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는 3권선 보상 변압기를 사용하죠. 우리 왜 이거 기억나시죠?
자, 1차, 2차 들어가고 여기가 조상기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 3검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보상해 가지고 리액터 보상을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아시면 아마 웬만하면 답이 될 겁니다. 네, 결국은 전압 강화에 대한 얘기죠. 전압 강화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경감을 하는지. 전압 강화 경감하려면 주로 쓰이는 거 어떤 거더라. 승합하는 방법이 있더라. 보상하는 방법이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